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공개된 사진 한 장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강철판에 남은 탄은이 찍혀 있었는데요. 사진만 보면 이게 뭐가 대단한지 알 수 없는 단순한 탄은, 하지만 이건 무려 1km 밖에서, 그것도 일반 대인용 소총에 쓰는 7.62mm 탄이 뚫고 지나간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물용 철갑탄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는 걸 일반 소총탄으로 한 겁니다. 이 사진을 본 미군도 실험 결과에 흥미를 갖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걸 가능하게 한 건 한국의 어느 중소기업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조차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탄환 제조 기술력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강철판을 대인용 소총으로, 그것도 1km 이상 장거리에서 뚫어버리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군도 그 기술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다른 실험에서 같은 종류의 탄환으로 1km 떨어진 곳에서 3.5mm 두께 강철판으로 사거리 시험을 진행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0발 중 빗나간 8발을 제외한 22발이 모두 강철판을 관통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거리를 고려하면 명중률 자체도 준수한 데다 한 발이라도 맞으면 거의 100% 확률로 뚫린다는 거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력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정도 장거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전 거리에서 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100m에서 실제 장갑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6.5mm 두께 방탄강을 대상으로 성능 시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이걸 뚫을 수 있다면 실전에서도 장갑차를 상대할 때에도 장갑을 관통해 유의미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 시험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데, 시험에는 소총용 5.56mm 탄환이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K100탄, 그러니까가 현재 K 소총에 사용되는 탄으로 사격한 결과 맞은 흔적은 남았지만 강철판을 뚫지는 못하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괜히 방탄강이라 불리는 게 아님을 보여댔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이 개발한 고성능 5.56mm 탄으로 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사격한 K100탄과 달리 튕겨 나오지 않고 그대로 판을 뚫고 지나갑니다. 거기다 여러 발을 쏜 결과 탄착군도 K100에 비해 좁게 형성되었는데요. 어찌나 탄착군이 모여 있는지 판이 뚫린 곳으로 손가락을 넣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 발 한 발의 위력 자체도 위협적인데 명중률까지 높은 겁니다. 근거리 집중 사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적 차량 승무원들을 삽시간에 전멸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미군이 이 기술에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미군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이미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이 탄환을 만든 기술을 미국은 물론 러시아와 EU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의 특허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미군도 탐내는 이 무시무시한 기술을 만든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은 방산기술업체인 두레텍. 2012년 설립된 이 회사는 사원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중소기업이지만 이미 2017년 기존 탄환보다 사거리가 40% 이상 증가한 데다 수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수륙 양용 탄환을 국산화하는 등 이전부터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해왔습니다. 그런 두레텍의 주력 상품은 바로 앞에서 보여드린 5.56mm 및 7.62mm 고성능탄. 두레텍의 탄환이 K100 등 기존 탄환보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할 수 있는 비결은 그 특수한 모양에 있었습니다. 두레텍제 고성능탄은 탄환 뒷부분에 홈을 파서 만드는데 이 때문에 공기 저항이 줄어들어 일반적인 탄환보다 명중률도 높아지고 발사 시의 위력도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기 저항을 줄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능을 강화할 수 있었지만 두레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탄의 무게 중심을 앞으로 당겨 날아갈 때 앞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했고 이는 관통력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이처럼 탄 자체의 성능도 대폭 강화되었지만 그 밖에도 고성능탄의 장점은 더 었습니다. 발사체 내부 구성물과 재질을 경량화해 기존 탄약보다 약 40% 더 비축할 수 있게 했고, 향후 탄피를 경량 플라스틱 폴리머로 바꾸면 80%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탄의 납을 사용하지 않아서 친환경 탄으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런 다양한 성능을 갖춘 탄환이지만 별도의 규격을 채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전용 화기 없이 기존 무기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죠. 그냥 기존 K나 M16 같은 돌격 소총으로 사용하더라도 대물용 화기와 같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신무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탄만 양산할 수 있다면 보병 화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에 경제성 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이야말로 미국이 두레텍의 고성능탄 기술을 눈여겨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국도 기존의 비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규격의 변경 없이는 이만한 성능을 뽑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규격 구경을 6.8mm로 늘렸습니다. 당연히 탄원에 맞추어 새로운 제식 소총도 개발해야만 했죠. 그런데 한국이 6.8mm 구경 제식 소총 개발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을 더 범용성 있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룬 것입니다. 6.8mm라는 구경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낯설 것입니다. 이는 이 구경의 탄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 주로 군대가 아닌 민간에서 사냥용으로 사용해왔던 규격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5.56mm 탄이 사람보다 더 두개운 가죽과 지방층을 가진 멧돼지나 사슴과 같은 대형 동물 상대로는 위력이 저감되는 경향이 있어 원래는 이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게 6.8mm 탄인데요. 두개운 가죽도 쉽게 뚫을 수 있는 그 관통력에 미군도 관심을 보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선 등에서 실전 테스트를 하는 등 이전부터 제식화를 꾸준히 시도해왔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방탄복 제조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이젠 9mm, 7.62mm, 5.56mm 등 기존 제식탄들로는 지근거리에서 1.4를 하는 것으로도 뚫어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서 방산업계는 어떤 적이라도 뚫어버릴 있는 일격필살의 탄을 양산화하려 하는 건데요. 그래서 미군은 작년에 차기 신형 제식화기 사업의 총기와 탄약 모두 6.8mm 구경인 시그 4554의 XM7과 XM250을 최종 선정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XM7 등 6.8mm 구경화기, 아예 근본적으로 6.8mm 탄 자체가 군사용으로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에서도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탄약 무게부터 사업에서 탈락한 다른 후보들의 것들과 비교해서 가장 무거워 보관 시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XM7의 경우 총열이 다른 주요 소총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인데 이를 극복하고자 탄속을 높이는 선택을 했고 이에 더불어 약실 압력까지 높여버리는 바람의 반동까지 과하게 심해져 7.62mm 탄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미군 측에서 총을 가능한 가볍게 만들면서도 7.62mm 탄보다 더 강한 성능가까지 요구해서 생긴 문제인데요. 사격 시 반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총의 무게가 일정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미군의 요구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웠던 거라고 봐야 합니다. 실전 성과까지 고려하면 문제가 더욱 커지는데요. 한 발 한 발의 위력은 강해도 반동이 큰 탄환은 어지간한 명사수가 아니고서야 정확한 사격을 방해하는 변수들이 사방에 팔린 전장에서는 쓸모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목표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더욱 그렇고요. 생각해보면 애초에 모든 적이 방탄복을 입고 있을 가능성 자체가 장비 생산 비용을 고려하면 극히 드문데 방탄복을 뚫자고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든 이점을 희생하는 게 맞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경 자체가 일반적인 소총탄으로 쓰는 5.56mm보다 대형이라 20발 탄창을 쓰게 되는데 상당수의 주요 소총 탄창에 30발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이 또한 한 발 한 발의 목숨이 오가는 실전에서는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먼저 총알이 떨어져서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6.8mm라는 규격 자체에 있죠. 탄환 규격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쓰던 미군 무기들이나 타국의 무기들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미군 총기는 물론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주요 총기는 5.56mm나 7.62mm 권총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9mm 등 구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낀 애매한 사이즈인 6.8mm 탄은 그 기준에 맞춰 제작된 총이 아니면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군 수뇌부가 이걸 모를 정도로 바보가 아닌데도 6.8mm를 제식으로 채택한 건 미국은 민간 총기 휴대 및 사용이 자유로워 민수용 총기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6.8mm 총은 사냥용으로 더 각광받는데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 군사용으로는 여러모로 부적합한 6.8mm를 제식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6.8mm 구경을 제식 화기로 채택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별도의 전용 총기가 없이도 기존 탄환보다 강력한 관통력을 자랑하는 두레텍의 고성능탄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특히 두레텍의 고성능탄은 만들 때의 공법이 성능의 비결이라서 소총 등 일반 총기 탄환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총탄이 아니라 포탄도 뒤에 홈을 파고 무게 중심을 앞으로 옮기는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충분히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국군에서도 두레텍의 기술을 K9 자주포탄 제조에 사용하면 사거리가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2 흑표 등 다른 병기들의 포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용성을 높이사 특전사는 이미 작년부터 고성능탄 12만 발을 우선 공급받아 사용했고 실전 사용 결과 군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군은 2026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두레텍과 함께 고성능탄 대량 생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된다면 우리는 미군도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전력을 갖게 되는 건데요. 세계 그 누구도 함부로 얕볼 수 없는 화력 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하루빨리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